2번. 2번도 내신틱한 문제이기는 한데, 예전에는 수능형이었다가 지금은 내신형인 문제들이 몇 개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맨 처음에 16분이 들어갔고요. 레벨 3들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상한선은 24분으로 잡는 게 맞아요. 24분. 근데 2분씩으로 잡아서 16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추가 시간 4분에, 마음의 추가 시간 한 3분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략 한 23분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제한 시간보다는 조금 짧게 들어간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8개 다 맞은 사람이 일단 맨 처음에 한 20분 정도쯤에 다 맞은 사람이 한 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4개 틀렸다가 이제 4개 다 고쳐서 맞은 사람이 한 명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7개인 사람이 8번 하나 틀린 거. 이 8번도 내신에서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이게 교평수에는 교평수에 있나? 단권화에는 있습니다. 단권화에는. 그 다음에 또 7개인 친구가 있는데 5번. 이것도 완전 낚시성 문제 5번. 자, 그 다음에 6개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역시 5번, 8번. 자, 오답률은 예상이지만 5번, 8번이 좀 많이 높을 거예요. 그지만 4개. 4개에서 1번, 3번, 7번, 8번 이렇게 된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7개 중에서 또 한 명이 이제 5번 틀린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또 4개, 아이고야, 3, 5, 6, 8. 진짜 수학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진짜 얘는 어차피 기말 범위니까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얘네를 다시 풀려면 최소 한 2개월 이상은 지나가야 된다는 거라, 그때 가서 또 다 까먹을 거 생각하면은 지금 좀 달려두는 게 좋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5개인 경우도 1번, 5번, 8번, 1번? 1번이 의외로 조금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정말 생뚱맞게 저기 6번. 6번. 하나 틀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문제에서는, 그쵸, 1번은 내신형 스타일이 맞기는 합니다. 내신형 스타일. 그 다음에 2번도 내신 외에는 요새는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5번, 8번. 5번, 8번이, 내신 출제는 8번이 진짜 많이 잘 돼요. 8번이. 왜냐면 오죽하면 이게 예전에는 모의고사에 존재하던 애인데 수능은 아니었고 평가원이었나? 아무튼 거기 있던 건데 문제가 너무 괜찮아서 교과서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교과서에 지금 8번 문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얘는 내신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얘가 약간 좀 그죠?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아닌데 아차 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게 이제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 얘네 x가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적분상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착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 좀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 3, 5, 6, 7, 8 오잉. 자, 1번이 지금 2명, 3번이 하나, 둘, 셋, 아니다. 3번이 2명, 5번이 하나, 둘, 셋, 넷, 5? 의외로 많이 맞았네. 그죠? 6번이 지금 2명, 그 다음에 7번이, 오잉? 1명이네. 그 다음에 8번이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번하고 8번이 지금 과반수 이상 틀린 상태 문제들이에요. 1번은 솔직히 딱히 할 말이 없는 게 좌변을 부정적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적분상수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좌변, 기억에서 좌변 미분한 거랑 우변 미분한 게 똑같죠? 니은에서 좌변 미분한 거랑 우변 미분한 게 똑같죠? 디귿에서 좌변 미분한 거랑 우변 미분한 게 달라요.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답이
뭐냐? 2번. 그죠? 2번 맞지? 그죠? 2번. 맞아.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말로만 하고 좀 넘어갔고요. 자, 3번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요게 딱 뭐였죠? x, gx, dx.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편의상 f'x 빼기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4x 세제곱 플러스 2x. 자, 그럼 얘는 솔직히 적분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럼 이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f'x는 x, gx가 되겠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x, gx 빼기 g'x예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gx 당함수, fx도 당함수. 그러면 한번 봐봐요. 당함수에서 당함수를 뺐는데 얘랑 차수가 벌써 2차 차이 나죠. 최고차 차가. 그죠? 그럼 무조건 얘가 3차로 나와야 되겠고 gx만의 최고차가 결국 4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x는 일단 뭐 4x 제곱으로 시작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럼 이제 일반형 가야지. 그죠? 이런 경우에 일반형 쓰는 거라고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딱히 없으니까. 그럼 미분하면은 얼마지? 8x 플러스 a. 그럼 여기다가 x를 한 번 더 곱했어요. x를 한 번 더 곱했어. 이거에서 이걸 뺀 게 지금 이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야? a는 빵 나야 되겠네. 그죠? a는 빵 나야 되겠네. 왜냐면 xgx에서만 2차가 나오잖아요. a는 빵. 그 다음에 b에서 8 뺀 게 지금 2 나와야 되니까 b는 10. 그쵸?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gx식이 완전 나옵니다. 4x제곱 플러스 10. 그죠? 이걸로만 그냥 나오면 알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g1의 값을 구해달라. 그럼 당연히 그냥 14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5번 한 번만 좀 볼게요. 요게 연속함수라고 돼 있는데 가장 많이 빠지는 실수예요. 이거는 내가 단권화에도 집어넣어놓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평수에도 있어요. 근데 교평수에 있는데 지난 시간에 강조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진도를 여기까지 못 나갔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진도를 여기까지 못 나갔었던 것 같아요. 자, 맞겠지? 어디 갔지? 어디 갔더라? 어디 갔더라? 그치? 나갔나? 안 나갔어. 그쵸? 여기까지는 아닌데? 나갔는데? 그쵸? 나갔어요. 나갔어. 어디 나갔지? 잠깐만. 교평수에는 문제가 없나? 분명히 있을 텐데? 아, 42번. 42번에 있어요. 레벨 4로 들어가 있구나.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 레벨 4로 집어넣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급 수는 그렇게 안 높아요. 예. 자, 3x제곱.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 요게 지금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이게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로 나와 있으면 되게 좀 쉬워요. 그래프로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자, 3x제곱이에요. 이렇게 돼 있네.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도 1. 그쵸? 여기가 지금 3이라고 일단 잡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1 집어넣으면은 1. 그 다음에 말 집어넣어도 1. 둘이 안 만나네. 그쵸? 그럼 얘는 지금 4까지 가네요. 이렇게 생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럼 계속 증가만 하고 있어요. 얘는 f'x가.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인 지점의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증가하죠. 계속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기울기가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게 되지? 기울기가 갑자기 3에서 1로 줄죠. 좀 더 가파르게 할까? 기울기가 3에서 1로 줄어요. 1로 줄면서 한번 기울기빵이 나타나집니다. 빵이 아니고 3으로 늘어나지. 미안해. 3으로 늘어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기울기가 1로 끝나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기울기 3으로 해서 증가하게 돼요. 요게 지금 y는 fx. 괜찮아요?
그러면 얘 부정적분이 x세제곱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고 칠 때 이게 지금 적분상수가 똑같다고 장담은 지금 못한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주는 게 좋으냐? 이게 지금 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x가 플러스 1보다 클 때 얘네 둘은 적분상수가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걔는 찢어줘야 돼요. 걔는 따로 찢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3x제곱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 얘는 x가 마일과 1 사이일 때 얘는 왜 합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연속돼 있는 구간이니까 그죠? 잘린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속된 구간이니까 얘는 3x제곱 x가 1보다 클 때 그래서 이걸로 fx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얘는 x세제곱 c1 얘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2 그 다음에 x세제곱 플러스 c3 이렇게 적분상수가 둘이 따로 가야지 처음부터 같다 그러면은 중간에 모순이 생깁니다. 뭐지? 왜 적분상수가 얘는 맞는데 이건 왜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내신에서 꽤 잘 나와요. 내신에서 나오면 실수 안 나오도록. 그러면 등원은 어디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어차피 연속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마칠 나온다 그랬으니까 마8 플러스 c1 마칠 넣어야 되니까 c1은 1 그렇죠? 그러면 c1이 1 그럼 얘는 지금 마일 아니다 그럼 얘는 지금 마일 집어넣었을 때가 뭐야? 빵이죠. 그럼 얘도 마일 집어넣으면 마5니까 얘는 5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1 집어넣었을 때가 8 그럼 얘도 1 집어넣어서 8 나오려면 여기가 7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f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8 더하기 7 답이 15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틀렸어? 답 1번이야? 마이 집어넣으면 마8 플러스 c1 그게 지금 마이너스 7 맞죠? 마이 집어넣었을 때 맞지? 그럼 c1은 1이 맞지? 그럼 마일 집어넣으면 빵 마일 집어넣으면 빵 나오려면 아이고야 1 빼기 4인데 마삼 3이네 미안 3이네 큰일 났다 자 1 집어넣으면 6 5 미안해 5예요 그래서 지금 2 차이가 나는구나 여기가 지금 5구나 미안 13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은 넘어가고 자 6번 자, 이거는, 그쵸. 얘는,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그쵸. 이게 함수 방정식이에요. f라는 함수에 관련된 어떤 방정식. 항등식이지만 함수 입장에서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함수 입장에서는 방정식. 그래서 함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고등과정에서는 쓰지는 않는 용어니까 무시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이때 이런 함수 방정식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함수식을 그냥 뽑아내야 되잖아요. 함수식이 아예 다 나온다고 얘기했죠. 얘가 그러면 기말 범위만 나와요? 아니고 중간 기말 둘 다 나와요. 왜? 3단원에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중간 기말에. 그래서 얘는 그냥 계속 나오자마자 그냥 지겹게 그냥 바로바로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함수끼리 차이를 구하자. 왜? 우리 미적분 1에서의 핵심이 뭐예요? 아니 미적분 전체의 핵심이 뭐예요?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야. 그쵸? 미분이 핵심이 되는데 그러면 변화가 이루어져야 변화율이 나오잖아요. 그럼 변화가 나오려면 합이에요? 차이예요? 당연히 차이가 나와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처럼 이렇게 뿔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fx 하나만 넘겨서 빼보자. 함수끼리 차이가 나오네. 그쵸? 자, fy 플러스 2xy, x 플러스 y 플러스 3. 그쵸?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얘는 함수값의 변화량. 그쵸? 델타 y에 관련된 거니까, 델타 x인 y로 나눠주자. 그쵸? y로 나눠주자. 자, 이때 주의할 거는 y는 이제 0이 아닌 걸로 이제 가정하고 나눠줘야 됩니다. 양변을 y로 나눠줬어요. 자, 그럼 그걸로 끝나나? 아니, 여기에서 순간 변화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왜? 변수가 지금 XY 두 개가 변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변수는 일단 헷갈려요.
그래서 y를 0으로 극한에 취해 놓으면은 얘는 x만의 함수의 식으로 바뀐다. 그죠? x만. 그러니까 변수가 x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얘는 f'x로 나오게 되겠고, 이제 나머지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분명히 0분의 0꼴이에요. 그죠? 분명히 0분의 0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겠지. 왜? 이게 0으로 안 가면은 도함수가 없는 거고, 도함수가 없다면 당함수라는 말하고는 모순이잖아요. 당함수라는 말 자체가 이미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 얘는 분자가 0 집어넣으면 0 나오겠구나. F0 플러스 0 더하기 3은 빵. 그쵸? F0 어차피 연속 함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분모가 빵으로 가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y로 약분할 수 있는 얘는 그냥 약분해서 내보내고, 나머지는 합쳐서 빵 나오는 애니까 이거는 변화율 쪽에 냅둬보자 라는 거야. 그럼 리미트 y가 빵으로 갈 때 y분의 fy 플러스 3. 다시 한번 이거 지금 마이너스 f0이라고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f0. 자, 그 다음에 나머지 y로 약분해주면 2x의 x 플러스 y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아, 그럼 이 식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얘는 f 프라임 빵이구나. 그쵸? 왜냐면 0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열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y에다가 빵 집어넣으면 얘는 빵이니까 플러스 2x 제곱이 되겠네. 그쵸? 2x 제곱이 되겠네. 도함수가 나왔어요. 그쵸? 도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뭘 줬지? 딱히 뭘 준 게 없는데? 그쵸? f 프라임 0을 줘야 되는데 안 줬네? 아쉽지만 함수식이 완벽하진 않네요. 그쵸?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느냐? 부정적분을 한번 해보자. fx. 자, 그러면은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f' 0x. 그죠? 1차 계수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적분상수 c가 나올 텐데, 그 적분상수 c는 얘잖아요. 얘 지금 마3이구나. 그쵸? 그래서 요렇게 일단 세팅이 됩니다. 한마디로 1차 계수만 있으면 얘는 함수식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자, 기억에서 F0이 양수냐고 돼 있는데 0 집어넣으면 마3이잖아요. 이게 지금 C 얘기하는 거니까 양수가 될 리가 없겠죠. 이건 무조건 마3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fx 3차 맞죠. 당연히 3차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fx가 극값을 가질 때 x는 1에서 극값을 가진다. 그럼 얘는 f'1이 빵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빵 나오려면 f'0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말은 1차 계수가 마이너스 2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디귿 한정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fx는 어떻게 생겼다? 3분의 2x 세제곱 빼기 2x 빼기 3. 그렇죠? 디귿 한정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상태라고요. 괜찮죠? 자, 그랬을 때 모든 극값의 합은 6이냐? 잠깐만. 그럼 뭐야? 지금 얘는 대놓고 우함수잖아요. 도함수가 우함수잖아요. 그쵸? 그럼 우함수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극점이면 1에서도 극점이 나오겠죠? 그럼 1과 마이너스 1 둘 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네?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점을 가지겠네? 괜찮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극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면 되겠네. 그쵸? 여기도 마일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얘를 안 계산해도 바로 볼 수는 있잖아요. 왜? 어차피 얘 중점이 지금 0,마3인데 둘 더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6이겠지.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쵸? 그래서 계산 안 하고 마이너스 6 틀렸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뭐 물론 다 구해도 됩니다.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돼요? 그렇죠? 저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1차 함수 수능 끝날 때까지. 기울기. 그러면 뭐야? 이거 별로 안 빡세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랑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1차 함수랑 똑같다고요. 기울기, 공차. 괜찮아요? 아무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꼭지점이에요. 그죠? 꼭지점. 플러스 최고차 계수. 그럼 위에서는 왜 최고차 계수 안 해요? 기울기가 최고차 계수니까. 괜찮아요? 최고차 계수는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해요. 그럼 3차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아유, 그치. 대칭점.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대칭점. 대칭 함수는 당연히 대칭성을 쓰는 게 기본이에요. 괜찮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약간 좀 쩌리 취급하기는 하지만 극점. 얘네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칭점이 좀 더 근간이라고요. 대칭점이 당연히 최고책에서는 늘 중요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세팅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칭. 4차 함수는 미안하지만 없어요. 걔는 그냥 극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4차 함수부터는 생각보다 되게 퍼지는 게 많아서.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은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간 것 중에 한 문제기는 한데 얘는 뭐 그냥 볼게요. 자, 이 참수 이렇게 돼. 지웠는데 괜찮아? 어디 헷갈려? 어디 헷갈려? 그치. 자, 그럼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는데 가족권. 음양이구나. 근데 둘이 더해서 양수라는 거는 대칭축 자체가 지금 양수라는 얘기네요. 그래야 더해서 양수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세 개의 정적분을 구해달래요. A가 지금 알파부터 0까지, B가 0부터 베타까지, C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 이 넓이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넓이? A라고 하면 안 되지. A라고 하면 안 되지. S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요 넓이를 S2라고 해볼게요. 넓이. 그죠? 자, 그럼 A는 뭐예요? 마이너스 S1이겠지. 괜찮아요? 음수합이니까. B는 마이너스 S2겠죠?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 S1, 마이너스 S2라고요. 그럼 당연히 누가 제일 커요? S1이 A가 제일 크겠지. 그쵸? 음수 중에서는 제일 적은 값이니까 크기가.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C가 제일 작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요 8번은 진짜 내신 정말 잘 나오니까 얘는 꼭 뼈에다가 새겨놔야 됩니다. 잘 새겨놔야 돼. 뼈에다가 이렇게. 자, 8번. 자, 얘는 어떻게 생겼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9부터 10까지를 구해달래요. 이거는 지금 얼마지? 자, 근데 가조건에서 얘기하는 게 0부터 1까지 더한 게 빵. 나조건에서 얘기하는 게 n부터 n 플러스 3까지 이게 f. fx dx는 n부터 n 플러스 1까지 x 적분이에요. 그러면 얘는 식을 모르잖아. 그렇죠? 식을 알 수는 없죠? 이걸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알아요. n에다가 숫자 집어넣으면은 그 구간의 정적분 값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물론 얘를 정리할 수 있겠지. 이거 지금 2분의 1의 x제곱에 n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n제곱 빼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그렇죠? 5인 플러스 2n 플러스 1. 그죠? n 플러스 2분의 1. 괜찮아요? 그렇죠? 구간 길이가 3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모든 애들은 정적분 값을 그냥 바로바로 다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간 길이가 3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궁금해. 0부터 3까지 정적분 값이 궁금해. 그렇죠? 그럼 여기 n에다가 0 집어넣잖아요. 그럼 0부터 3까지 정적분이죠. 그럼 여기 n에다가 빵 집어넣으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이구나. 그렇죠? 그럼 나는 3부터 6까지도 궁금해. 3부터 6까지도.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3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나는 잠깐만 여기 6부터 9까지도 궁금해.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그죠? 6 플러스 2분의 1.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9부터 10만 있으면은 0부터 10이 다 튀어나오네. 그쵸?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따로 한번 또 볼게요.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F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지금 0부터 1을 줬죠? 0부터 1을 줬어요. 0부터 1을 줬어요. 얘가 지금 빵이라고 줬어요. 그게 가족권. 그죠? 가족권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잠깐만. 저 왼쪽이 0부터 10까지네? 1부터 10까지는 다 3씩 다 잘라지네. 괜찮아요? 그쵸?
그럼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얘는 4 플러스 2분의 1, 얘는 7 플러스 2분의 1. 이거 4개 다 더한 게 얘 4개 다 더한 거랑 다 똑같구나. 괜찮아요? 얘도 0부터 10까지 정적분이고 얘도 0부터 10까지 정적분이잖아요. 그럼 둘은 같겠죠. 그러니까 이거 몰라. 여기 지금 A라고 한번 할게요. 답은 그럼 A가 되겠지. 괜찮아요? 얘도 이렇게 다 더하면 이 둘이 그냥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다 0부터 10까지 정적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마저 정리해주면은 2분의 1이 하나 둘 셋, 2분의 1이 하나 둘 셋, 2분의 1 다 지워버리자, 2분의 1 다 지워버리자. 그쵸? 그럼 얘는 3, 6, 9, 얘는 1, 4, 7, 얘는 12죠. 그럼 9 빼면은 1, 4, 7, 10에서 9 뺐으니까 3. A는 3이구나. 괜찮아요? 얘가 3이다 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가 이게 너무 괜찮은 문제라서 교과서에까지 수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신에서 출제율이 몹시 많이 높아요. 진짜로 몹시 많이 높습니다. 꼭 잘 정리해 주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 마저 좀 빨리 정리를 해 볼게요. 지난번에 40 아니네. 어디까지 갔더라? 대칭적분 전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대칭성을 사용하기 전까지. 어이? 처음에 87번까지 맞다. 87번 풀었구나. 원래는 대칭성과 주기성에 관련된 적분만 좀 빨리 보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미안. 원래는 여기 레벨 4 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레벨 4 치고는 좀 쉬운 문제니까, 이거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90번 가봅시다. 90번. 정말 미친 듯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90번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요 최대값 함수. 구간에서 최대값 함수. 엄청 중요합니다. 레벨 4 다 풀었어요. 다 풀어요. 다 시도했어요. 좋았어. 얘는 제가 멍청하게 이걸 다 집어넣고 있을. 그지. 놓으면 안 되지. 그냥 놓으면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미분계수 느낌인데 이게 제가 막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fx를 왼쪽으로 p만큼 평이동한 거죠. 그리고 둘 다 0,0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가 그래프가 있으면 일단은 음수 지역 쪽에서는 원점이 되게 평이동해서 내려놓고 원점이 되게 y절편이 그렇지. 0,0 지나가지. 음수 구간에서는 f0만큼 뺐죠. 그럼 0,0 지나가지. 그렇게 됐고, 양수 구간에서는 어떤 P라는 지점을 원점으로 끌고 온 거예요.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Y축이잖아. 이게 X축이라고 친다면 얘를 갖다가 F0만큼 뺐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얘는 P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얘를 P라고 적으면은 요거를 갖다가 왼쪽으로 평이동 하는데 그게 원점으로 평이동 시켜서 나간 거예요. 왼쪽으로 평이동 시켜서 내려온 거예요. 얘가 왼쪽으로만 평행이동. 아니, 왼쪽으로 평이동 하는데 걔 y절편이 0이 되게 또 만든 거예요. P를 또 빼면서, FP를 빼면서. 얘도 지금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0의 우극한 빵 나오죠. FP 빼기 FP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연속 함수가 되지만 미분 불가. 그치 미분 가능 여부는 확인해 줘야 돼요. 약간 아이고. 그림 그리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참 그게 좀 애매하기는 해요. 원래는 정의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수능이나 아니면 이제 공식 기관에서 나오는 좀 공신력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걔들 무조건 다 제시해줘. 지칭 안 해주면 연관관계가 사실 없어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치 라지 FX로 가면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F의 부정적분으로 문제를 줬겠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주긴 해. 반대지. 0부터 A까지 해서 0부터 B까지를 뺀 거지. 그치. 근데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부정적분에서 윗끝이 A고 아래끝이 B. 그럼 뭐 A부터 B까지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다 푸구나. 아, 진짜? 한참 풀었대? 미안, 요거 빨리 당할게. 작은 거 밑에서 응? 아, 꼭 잡은 건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응. 그때까지 적용한 거는데 응. 그럼 0이 나왔으니까 이거 최대값이 2.5 자, 이거 그래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따봉. 오케이. 따봉. 오케이. 따봉.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딱 한 번만 설명해 줄게. 뭐냐면은 0부터 1을 줬죠. 9부터 10을 줬어. 얘는 3구간마다 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예 0부터 10까지 다 해버릴게. 0부터 1, 1부터 4, 4부터 7, 7부터 10. 그럼 이게 0부터 10까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0부터 3, 3부터 6, 6부터 9, 9부터 10. 으로 찢어도 되죠. 근데 지금 우린 이걸 알고 싶은 거. 근데 얘가 0, 얘가 1 플러스 2분의 1, 여기 4 플러스 2분의 1, 여기 7 플러스 2분의 1, 얘가 2분의 1, 얘가 3 플러스 2분의 1, 6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한 거에서 이거 다 더한 거 빼버리면은 이제. 자, 이거 그래프를 한 번만 좀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봅시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절대값 fx를 먼저 한번 정리해볼게요. 절대값 fx. 절대값 fx는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뿅.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최대값을 gt라고 잡는데요.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최대값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자기 자신이 최대겠죠. 그럼 감소 구간이면은 t값이 계속 바뀐다고 쳐도 t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안에서 최대값이 gt인데 그럼 마일일 때가 최대겠지. 괜찮아요? 이거 한 번만 써볼까? t가 딱 언제까지? 감소할 때까지. 근데 그게 언제까지? 딱 빵 될 때까지. 그죠? 빵 될 때까지. 왜? 얘가 지금 0,1이니까. 그렇죠? t가 마이너스 1에서 0일 때까지는 그냥 계속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함수값으로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얘는 쭉 상수함수로 나가요. 0이 될 때까지. 그죠? 상수함수로 나가고, 그 다음에 t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t가 나타나지는 지점 기준으로 이 안에서 최대니까 당연히 절대값 ft 상태의 함수값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걔는 언제까지 가요? 이게 계속 증가가 1일 때까지 갑니다. 그죠? 여기 지금 1,3이기 때문에 t가 1이 되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ft로 나가는구나. 그쵸? 어차피 절대값 ft니까 뒤집어 올리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이 뒤에서 만나는 지점까지는 또 그대로 나오겠죠. 이거 편의상 알파라고 칠게요. 자, 알파가 될 때까지는 또 마이너스 f1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t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래 f 알파구나. 그죠? f 알파 t구나. 그죠?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쭉 그대로 연결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상태. 요게 지금 y는 gt 함수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그려줘야 돼요. 얘는 솔직히 이제 레벨 4에서 강등시켜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얘 말고 이제 버전업 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게 내신에서도 출제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상태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물론 1보다 클 때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딱 어디만 알면 돼요? 마 1부터 1까지만 적분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마 1부터 0까지는 그냥 직사각형 넓이 1 그러니까 상관없겠고, 나머지 0부터 1까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 1부터 0까지 gt 얘는 지금 1이고 0부터 1까지는 이제 뒤집은 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ft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ft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그죠? 이거 곡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적분해줘야 됩니다. 얘는 다시 한번 1로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고, 이것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 그럼 4분의 6, 4분의 4, 4분의 10, 4분의 10에서 1 뺐으니까 4분의 9. 4분의 13이네요. 그래서 답이 그냥 17로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단순해서 그냥 결론만 좀 얘기했어요. 계산 자체는 단순하니까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4치고는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대칭함수 쪽으로 가볼게요. 대칭함수. 자, 이쪽은 뭐 개념이 좀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막 영양가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왜? 대칭성, 주기성만 알고 있다면은 뭐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 거라서. 자, 그치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우함수. 그죠? 우함수. 우함수지만 요새는 짝함수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우함수라고 얘기해가지고 한자 써서 그런 건데, 영문으로, 영미권에선 이거 이분 펑션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나? 몰라. 아무튼 이분 펑션. 이분이 짝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짝함수라고 부릅니다. 왜 짝함수예요? 단함수 중에서 짝수차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짝함수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게 정의 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이 정의예요. 요 식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얘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정의니까 별이 100만 개?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 무한대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얘는 우함수의 정의가 이거지. y축 대칭이 정의가 아니에요. y축 대칭이 정의가 아닙니다. 뭐 같은 소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같은 소리가 맞아요.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맞기 때문에 뭐 우함수는 그냥 y축 대칭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지죠. 얘는 odd function이라고 하고, 이상한 함수는 아니고요. 여기 홀수, 홀함수예요. 홀함수. 홀함수. 그래서 홀수차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전부 기함수구나. 얘는 저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애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별이 뭐 100만 개. 그래서 무한대겠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딱 보고 원점 대칭이라는 걸 느껴요. 원점 대칭이라는 걸 느끼지만 이게 원점 대칭만 의미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왜?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기 x에다가 빵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럼 x에다가 빵 집어넣으면 f빵은 마이너스 f빵, 이 f빵이 0이구나. 그래서 f0은 0이구나.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원점을 안 지나가는 원점 대칭이면은 얘는 기함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 있을까? 그쵸? 이런 거 y는 x분의 1, 그쵸? 얘는 원점 대칭이잖아요. 근데 원점 대칭인데 얘는 기함수라고 부를 수 있느냐? 물론 정의역 구간 안에서는 기함수가 되는 건 맞기는 한데 지금 얘는 x가 0이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원점을 안 지나가니까 얘는 지금 실수 전체에서의 기함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함수값이 막 이런 데 나와 있을 수도 있겠지. 이건 뭐 대놓고 원점 대칭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함수가 아니에요. 이런 거 좀 조심해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원점까지 지나간다라는 거 요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우함수는 뭐예요? 이게 지금 y축 대칭이잖아요. y축 대칭. 그래서 얘는 y축을 기준으로 대칭되는구나. 이게 2차 함수나 4차 함수나 6차 함수 이런 애들에서 나오죠.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 수식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몰라, 원래는 다함수 더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식으로도 한 번만 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빼기 cx 플러스 d. 자, 이 둘이 똑같다. 근데 같은 게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면 모든 개수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b랑 d는 똑같으니까 상관없는데 a가 마이너스 a예요 돼. 그럼 a는 빵이란 얘기지. 그쵸? 그러면 c도 빵이란 얘기지. 뭐야, 3차랑 1차는 없어야 되는구나. 그쵸? 3차 이하의 일반적인 다항함수 중에서는 우함수 성립한다 그랬을 때 3차랑 1차항은 개수가 빵 나와야지만 된다. 그쵸? 짝수차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상수항도 짝수차에 해당한다 라고 봐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좌우 대칭이잖아요.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해준다면은 당연히 어떻다? 아, 좌우 대칭으로 적분하면은 얘는 그냥 2배 0부터 a까지 적분으로 봐도 되겠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얘 우함수는 솔직히 너무 쉬워요. 얘는 우함수는. 자, 그러면은 기함수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씌운 게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네. 그죠? 기함수 입장에서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씌워놓은 게 똑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BD가 지워지고 AC만 남아야 되겠네. 괜찮네? 그래서 홀수차밖에는 안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그래프를 한 번만 다시 또 그려서 봐볼게요. 아, 어차피 원점 대칭이잖아. 뭐 특별히 할 거 없는 거 아닌가? 그쵸?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는 음수합, 0부터 a까지는 양수합.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때려 박으면은 얘는 그냥 빵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왼쪽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얘는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기함수가 많이 중요하죠. 얘는 반드시 빵으로 나오니까 식을 몰라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엄청나게 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함수, 기함수가 좀 섞여서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한테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 당연히 우함수야. 그죠? 짝수차밖에 없잖아요. 이거 원래 정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f-x가 fx고 g-x가 gx면은 fx 더하기 gx를 h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한다고 쳤을 때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뭐냐? 그러면 무조건 증명은 마이너스 x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fx야. 얘도 gx죠. 우함수 우함수니까. 그럼 둘이 똑같네. 그럼 hx도 우함수네. 이러고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괜찮죠? 자, 원래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만, 편의상, 그냥 뭐, 이렇게 더하면 뭐 짝수차밖에 없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게 미적 2에서까지도 계속 다 됩니다. 미적 2까지도 다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뭐,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친다면은 얘는 뭐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통째로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라고요. 그치만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들어가죠? 어차피 우리는 항마다 적분해도 되니까 얘는 그냥 빼고 시작하자. 그쵸? 어차피 다 따로 적분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나머지 우함수밖에 안 남았으니까 2배 해주고 x제곱 플러스 1로 들어가주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3분의 1, 3분의 4, 2배니까 3분의 8이다. 그쵸?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로 가주면 되는 거고,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도 기함수. 그쵸? 우함수,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패스. 자, 뺄셈도 어차피 의미는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까지는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로 봅시다.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얘는 우함수. 괜찮네? 자, x제곱, x4제곱 곱하면 당연히 x6제곱이니까 우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봐도 돼요. hx가 fgx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우라고 칩시다. 그럼 h-x는 fg-x인데 얘 우함수잖아. 그럼 얘는 fgx네. 잠깐만, 이거 합성함수가 아니지? 내가 왜 합성함수라고 했지? 실수. 미안해. hx는 fx 곱하기 gx라고 친다면 h-x는 f-x 곱하기 g-x. 그럼 얘도 fx, 얘도 gx 다 우함수니까 그럼 당연히 똑같지 않냐? 그래서 곱한 함수도 우함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차에 3차 곱한 느낌으로 보자고요. 기함수, 그렇죠? 기함수. 자, 왜? 만약에 지금 똑같이 이 상태로 본다고 친다면 얘는 그렇죠? 얘가 지금 우함수고 얘가 기함수라고 쳐봅시다. 얘는 fx로 나와서 상관이 없는데 얘는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gx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얘랑 똑같아지니까 기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무조건 우함수지 기함수지 판단은 이 식 가지고 해야 돼요. 식 가지고 원칙상. 그치만
약간 좀 야매성으로 빨리빨리 볼 때는 그냥 요러고 빨리빨리 보자고요. 요러고. 자, 그러면 기함수, 우함수 곱하는 건 똑같은 애가.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그럼 뭐 세제곱에 5제곱 곱하면 8제곱이네 우함수군. 그죠? 이러면서 그냥 가주면 된다고요. 오케이. 짝수차인지 아닌지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합성까지는 안 들어가요. 합성함수. 왜냐면 합성함수의 그 우함수, 기함수 내용은 미적 2에서 나오기 때문에 걔는 일단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렇죠? 이 우함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그 직선대칭의 기본이에요. 직선대칭의 기본형. 그러니까 이 직선은 전부 y축의 평행한 직선일 수밖에 없겠죠. 그게 평행 이동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얘는 x가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이 돼 있다 라고 친다면 대칭축이 y축이었다가 2만큼 가겠네. 그죠? 그래서 x는 2인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는 애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때 식은 어떻게 된다? 2에서 x를 뺀 지점과 2에서 x를 더한 지점이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더라. 괜찮아요? f2-x와 f2+x가 똑같다.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대칭축이 2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바뀌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0에서 x만큼 간 지점은 4에서 x만큼 뺀 지점과 똑같다. 그래서 얘랑 완전 똑같은 게 fx는 f4-x 이렇게도 나와도 얘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애들이 전부 다 1부터 3까지 적분하면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반만 해서 2배 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야. 얘는 y축 평이동이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함수값만 커지고 마는 거니까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게 x축 대칭, 아니다. x평이동, y평이동 들어가면은 꽤 많이 골치 아파집니다. 꽤 많이 골치 아파져요. 자, 예를 들어서 요게 x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이동했다 라고 쳐볼게요. 왜? 이거는 점대칭의 기본형이니까. 왜? 대칭점이 원점인 것 뿐이라서. 그러면은 얘는 x가 이만큼 평이동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2콤마빵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렇죠? 2콤마빵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로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x의 함수값과 2+x의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얘는 f2-x랑 f2+x는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 많이 쓰냐면 둘이 더한 게 빵 나온다. 그래서 점대칭은 보통 합의 관점에서 해석을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합의 관점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만약에 1부터 3까지 정적분한다 그러면 음수합, 양수합이니까 빵 나오죠? 그렇죠? 이 대칭 좀 잘 생각해 줘야 돼요. 근데 얘까지는 크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y축 평행이동이 들어간다면 이게 더 헷갈려요. 이 y축 평이동이 들어간다면. 자, 그래서 y축 평이동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대칭점이 0,0이 아니고 0,2예요. 그쵸? 0,2를 기준으로 점대칭을 하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뭐지? 마이너스 x 집어넣은 지점의 함수값과 x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가 아니네. 그쵸? 중점이 2라고요. 괜찮아요? 합의 중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리한다? fx랑 f-x를 더했더니 4로 나온다. 그죠?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요게 눈치채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원래 이 내용이 미적 2의 거의 전유물처럼 나오고 있다가 이게 지금 슬슬 미적 1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요거까지. 전조 증상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 평이동. 미적 2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알아야 되고요. 미적 2 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얘는 특이하다. 얘는 그러면 1부터
1부터 3까지 적분한다면 어떻게 되지? 1부터 3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자,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0,2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0,2 점대칭. 다시 한번 f-x 플러스 fx가 4인 애들입니다. 이걸 딱 보고 0,2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 생각해줘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x 간지점과 x 지점 함수값 더한 게 4로 나온다. 아, 그럼 얘는 2로 나누면 중점이 그냥 2겠네. x가 뭐든 간에. 그죠? 0,2가 중심이겠네. 대칭점이란 얘기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냅둬보면은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겠지만, 자, 우리 0,2라는 아니다. y는 2라는 직선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넓이가 어때요? 둘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둘이 똑같죠? 요 넓이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요거를 잘라서 여기다가 끼워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직사각형이 되네. 괜찮아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2고 세로 길이가 2니까 얘는 넓이가 그냥 4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얘를 보고 그냥 4 이렇게 그냥 써줘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 나왔다고 칠게요. 이게 조금만 더 합쳐지면은 좀 많이 헷갈려요. 조금 더 합쳐지면은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했는데 일단 개념적인 거를 그냥 한번 건드려만 볼게요. 터치만. 자, f 4-x 플러스 fx가 8이에요. 마1부터 5까지 fx를 적분하면 얼마일까? 라는 얘기인데 지금 얘를 딱 보고 이게 지금 무슨 함수인지 좀 보여요? 합이 일정하죠? 합이 일정하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점대칭 함수라는 뜻이죠. 그죠? x가 바뀌더라도. 그죠? 오른쪽이 더 커지면 왼쪽은 더 작아지겠지. 그죠? 합이 일정하니까. 괜찮아요? 자, 근데 지금 이 지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4-x랑 x네. 헷갈리면 한번 볼까? 자, 0이 있어요. 4가 있어요. x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4-x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8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 함수값까지 합쳐서 보면은 8 나온다. 이 둘 더해서 8 나온다. 그럼 중심은 지금 4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자, 0, 4. 그럼 잠깐만. 이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좀 더 갔다 가면 얘는 왼쪽으로 좀 더 오겠죠. 괜찮아요? 그럼 어디서 만나요? 2에서 만나겠지. 2,4 점대칭이라고요. 괜찮아요? 얘를 보고 2,4에 대해서 점대칭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럼 2,4라는 점에서 점대칭이 들어갔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거를 갖다가 마1부터 5까지 적분을 한다고 쳐봅시다.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 식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치만 가능하다고요. 이 잘라버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갖다가 꽂아 놔버리면은 얘는 이제 직사각형 넓이 돼버리는 거니까 가로는 6, 세로는 4. 얘는 24구나. 그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정적분, 딱 기함수 정적분이 그 대칭성의 가장 기본 형태죠. 그렇죠? 대칭성의 가장 기본 형태예요. 그러니까 합이 그냥 빵 나오는 걸로 끝나겠지만 얘가 조금 응용된다 그러면은 그죠? 특히나 이게 x평행 이동만 있으면 사실 별로 안 빡세요. x평행 이동만 있으면 그럼 더하면 빵 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y평행 이동 들어가면 생각보다 헷갈린다고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더 헷갈려요. 이게 둘이 합쳐서 들어가면은 이제 꽤 많이 빡세고 이 내용은 미적2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애들입니다. 미적2에서는. 근데 그게 미적1에서는 지금 출제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슬슬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딱 어느 정도까지? 얘는 직선대칭이 기본형, 얘는 점대칭이 기본형. 왜 기본이지? 평행이동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 평행이동도 들어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 이 정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것만 마스터해놔도 위에 것만 마스터해놔도 됩니다. 밑에 거는 그냥 맞아, 좀 더 평행 이동까지 있었지. 이 정도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개념만 좀 많이 떠들었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볼게요.